우리는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가는 노인분들을 보면 외로우실 것 같은데, 쓸쓸하실 것 같은데 하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의 정이 그립고 목마른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혼자 사는 삶을 기꺼이 스스로 당당하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이 두렵거나 불행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은 절대 못 견디는데 말동무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라는 거냐며 막연하게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내 삶을 좀먹는 두려움이나 싫어하는 것들과 굳이 공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우리는 남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서 살아가야 할까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다양한 물음에도 저는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의미가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혼자됨을 그냥 쓸쓸하고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고독함도 마주하며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롭다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찾아와 달라고 매달리면, 남에게 기대하며 의지하면 나의 인생을 남에게 맞추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혼자서도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고 지레 겁부터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듣고 한번 내 삶에 활용하거나 참고해 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어도 어떤 일이든 꼭 하세요. 90세가 넘어서도 시장에서 토스트를 굽는 일을 하시는 할머니가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2,000원 하는 시대인데 할머니께서 파시는 토스트 가격은 고작 1,500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싼 가격에 맛있는 토스트를 먹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안타까워 왜 그렇게 싸게 파냐고,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며 팔아도 남는 게 있냐고 묻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또 가격 올려서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면 그 돈 어디다 쓰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나이도 많으셔서 힘드실 텐데 왜 계속 토스트를 굽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만 들지. 여기 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주변 구경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세월 사는 거지. 겨우 한 평 남짓한 조그만 공간이지만 할머니가 보는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갑니다. 또한 서울 종로에는 폐지를 줍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 되면 작은 손수레에 폐지를 잔뜩 싣고 고물상 쪽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수레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한 중년의 노숙자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다시 종로에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늘 소주병을 들고 종로역을 배회하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 노숙자에게 매일 돈 1,000원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힘을 내게.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일거리는 있는 법이야.
나같이 늙은 노인네도 부지런히 폐지를 주우면 하루에 3만 원은 번다네. 그러니 술만 먹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게나.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노숙자 10명에게 폐지를 팔아 모은 돈 1,000원씩을 주며 늘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1,000원을 받아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퇴 후 매일 등산이나 낚시, 골프 같은 취미 생활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취미도 내 일을 하며 바쁜 가운데 틈틈이 즐겨야 더욱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껏 쉬세요 라고 말해도 대부분은 또 다시 어떤 일이든 찾아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노는 맛이 달콤하게 느껴지려면 고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일과 하나입니다. 은퇴까지 했는데 또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일은 생명이고 삶 그 자체라는 것은 앞서 소개한 두 노인분의 일화를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물론 내 사람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아껴주어야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인연과는 오래 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붙잡거나 끌려다니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더라도 성인이 되고 각자 사는 생활이 달라지면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한 느낌을 받거나 예전과 다르게 말이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 성공한 친구, 학벌은 좋지만 돈을 잘 못 버는 친구, 돈은 잘 벌지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친구,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 속에서 서로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만나고 헤어져도 괜히 마음만 상해서 돌아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으련만 다들 살아가면서 생긴 두터운 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 아껴주며 사랑해주며 살아가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단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라는 허울만 남은 관계를 굳이 애써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릴 적 내 소중한 추억을 공유한 고마운 친구 관계이면서 현재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고마운 마음으로 이어나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나의 약점을 알고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친구 관계라면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깊은 감정을 공유하며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만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에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개방적인 사고를 하세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친절한 사람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즉, 한두 사람과 깊게 사귀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나와 맞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두고 정리하게 되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내 주변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인간관계가 간소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세상을 등지고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고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각종 동호회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게 친하지는 못해도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 얘기거리들도 넘쳐나게 되고 너무 깊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무엇이든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 모든 게 허망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시간에 삶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맑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그 깨끗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호기심은 점차 줄어듭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 들었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일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식에게서 독립하세요. 만약 늦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남아있다면 부디 자식들에게 재산을 전부 다 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이며 두 번째는 본인의 인생이며 마지막으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자식들은 나이든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자금이며 사업자금까지 바라고 심지어는 손주들 학자금까지 바란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나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한테만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또는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운 마음에 기꺼이 자식들을 위해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도와주고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자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받아만 본 자식들은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만 본 자식들은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줄 알게 되니까요. 또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일은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님들은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부모-자식 관계가 틀어지기 쉽고 서로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 한번 마음껏 펴보지 못하고 이래서 키웠건만 노후에 돈마저 없으면 자식에게 짐덩이나 되는 것이 차가운 현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모아놓은 돈이 없어 자식들에게 한 달에 얼마라도 용돈을 받자 하면 고작 몇십만 원의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몇십만 원으로 한 달을 살자 하니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지만 자식들 입장에서 매달 보내드리는 몇십만 원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식들 먹이고 키우고 학원비에 각종 세금에 돈 나갈 일이 끝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나이 든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가 분명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고작인 돈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만을 위해 자식들에게 주는 모든 것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다 지원했는데 그렇게 한평생 희생하며 키웠더니 매달 드리는 몇십만 원 용돈마저 부담스러워하는 자식들이 야속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자신들 먹고 살고 자식 키우기에도 정말 빠듯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런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당장은 냉정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당장은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내 재산 내가 잘 아껴서 죽는 날까지 손에 쥐고 살아야 자식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누가 제일 먼저 도와줄까요? 형제, 자녀, 부모,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 이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미래의 갑작스런 불행에 대비해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곁에 있다 보니 당연한 일인 양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소중한 사람이 먼저 떠나기라도 하는 날엔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때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주었나? 하는 생각에 오랫동안 마음속 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요? 가끔 만나서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밥이나 함께하는 친구나 이제는 다 자라서 독립한 자식은 중요한 순간에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내가 지금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맙고 소중한 사람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생명보험도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가능한 오래 묵혀두어야 중요한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듯 사람에게 드는 보험도 평소에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노력하거나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잘함이 축적이 되어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 50쯤 살아오면 그의 얼굴에 인생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나이 들어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늙어가는 세월의 흔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굴의 생김이나 주름의 개수와 상관없이 편안하고 미소 띤 행복한 표정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90대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 중반기까지는 매우 자랑스럽고 떳떳한 삶이었지만 이후 30년은 부끄럽고 비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퇴직 후에 이제 인생 잘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이제 덤이라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며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30년이란 노년의 시간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소중한 30년을 낭비하며 사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60대가 되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황혼기라 함은 해가 노을을 남기고 가라앉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끝나감을 사람의 노년기에 빗대어서 표현한 말일 겁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사신 노인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절정의 시기는 65세에서 75세까지라고 말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의욕만 앞섰기 때문에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인지 고민할 시간도 없었고 고민해보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젊은 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주 젊은 날이 아닌 60세 정도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대 어르신들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철없이 파릇했던 어린 치기 위해 붉게 불태웠던 중년의 강렬한 열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중후한 무게감, 이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롭게 빛을 발하는 시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어주고 성숙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멋지게 물들이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